우리에게 있어 형제의 나라로 알려진 터키, 또한 엄청나게 맛있으면서도 저렴한 음식인 케밥의 나라인 터키는 지난 2002년 월드컵 3, 4위전 때 한국 사람들이 상대국임에도 터키 국기를 함께 흔들어주며 응원하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명받아. 그때 이후 한동안 터키에서는 한국인들에게는 숙박비나 음식값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였고, 또 한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월드컵 직후 약 70% 가까이 폭증했을 정도로 관계가 매우 좋았던 국가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좋습니다만, 한편 그렇게 좋았던 관계 때문에 최근 새롭게 대두되어버린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무기산업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즘 보면 언젠가부터 갑자기 터키를 부를 때 튀르키예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건 지난 2022년 터키 정부에서 꽤 뜬금없이 자국의 영어 명칭인 터키가 7년조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 의미나 어감도 그리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터키의 국명을 공식적으로 튀르키예로 바꾸어버리며 일종의 국가명 리브랜딩 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저에게 친숙하고 전혀 그 어감도 나쁘지 않은 터키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타고난 장사꾼들로 머리가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그들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자신들에게 있어 국가에 필요한 모든 군사 무기들을 비싸고 갑질하는 유럽에게서 구입해오는 대신 장비의 성능도 엄청 뛰어난 데다 그 기술력도 최고이며 심지어 넘사벽의 사후 서비스 퀄리티에다 가격까지 저렴한 바로 형제국가 한국의 장점을 진작부터 알아보고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시작한 전 세계에서도 최초 국가 중 한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자랑이자 지금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70% 가까이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지구 자주포계의 코카콜라인 우리 K9이 2001년 사상 처음으로 해외로 수출한 것도 바로 터키였고, 그 K9을 전 세계 누구보다 먼저 써보고 그 성능이 너무 좋아 깜짝 놀란 당시 터키 정부는 뭐 다른 것도 없냐고 문의하던 차 우리의 또 다른 자랑이자 요즘 정말 물 오른 전 세계 최강 전차 K2 흑표 역시 불과 4년 후인 2005년도에 수입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커다란 함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터키에게 판매한 K9 자주포나 K2 흑표의 경우 그냥 무기만 판 것이 아닌 그 무기를 생산하는 기술력과 라이센스까지 함께 판매한 것이어서, 그건 이후 터키가 우리나라에게 있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는 리스크도 당시 함께 수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봐도 그 결정은 전혀 나쁜 결정이 아니었고, 그 이전까지는 우리 무기를 어느 나라에게 수출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시절, 마치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인 송강호 아저씨의 과거 단역 배우 또는 하찮은 조연 시절을 비교하는 것처럼, 물론 송강호 아저씨가 연기한 그 넘버3 건달력은 정말 보석 같은 장면이었긴 하지만, 그때 우리나라에겐 해외로 우리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처음으로 그 물꼬를 튼다는 사실이 너무도 중요했고, 또 K9과 K2 수출로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였던 약 2조 원에 달하는 방산 수출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 거래는 양측 모두에게 있어 매우 성공적인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는 터키 사람들답게 그들은 곧 자신들만의 K9 자주포를 만들었고, 또 메이드 인 터키 흑표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동반자가 아닌 서로 한 채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서로 같은 유전자를 나눈 세계 최강의 무기들을 앞세워 경쟁자의 입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맞붙게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또 터키도 그리고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도 그 승부와 결과가 너무도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자주포입니다. 이름은 T155 프루투나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 K9 자주포를 그대로 갖다가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외형에서 보면 정말 매우 흡사합니다. 참고로 프루투나는 터키어로 폭풍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도 천둥인 우리 K9을 흉내 또는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이 프루투나의 거의 모든 내부 장비와 기술들이 모두 당시 삼성 테크윈 시절 K9 자주포의 것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둘이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루투나가 완성이 되자 바로 이 다음에 살펴볼 터키 버전의 K2 흑표 전차인 알타이를 갖고도 뜬금없이 그렇게 하며 논란이 된 것처럼, 갑자기 터키 정부가 이 자주포는 한국의 도움 없이 터키가 순수 자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었다고 선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또 절대 아무도 믿을 사람도 없을 애처로운 억지 주장인데 어째서 터키는 이런 궁색하고 성공하지도 못할 빈약한 거짓 선전 또는 뜬금없는 허세를 부리는 바람에 그 좋았던 관계에 살짝 오점을 남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터키도 세계 무기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면서 좀 있어 보이고 싶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터키 자국 국민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은 계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건 화가 나기보다는 조금 이상하고 안쓰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국에서 받은 장비, 부품 그리고 모든 기술로 순수 터키에서 만든 T-155는 드디어 세계 시장에서 우리 자주포와 정면 승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바로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건입니다. 그건 루마니아 입장에서 지난 약 10년간 가장 커다란 방산 지출을 하는 경우여서 그 규모도 약 10억 달러에 달해 전 세계 모든 방산 수출국들이 노리던 사업건이라 한국과 독일은 물론이고 여기에 영국과 터키까지 모두 달라붙어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영국과 함께 터키의 T-155는 아예 진작부터 탈락을 해버렸고 남은 한국과 독일이 끝까지 양보 없는 경쟁을 한 끝에 최종적으로 우리 K9이 그 수출권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터키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물론 터키에서 순수 자국 기술로 자체 생산하기는 했지만 생긴 것도 비슷하고 또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장비도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구성하고 있는 데다 가격까지 더 저렴하게 입찰을 했는데도 어째서 터키의 T-155 자주포는 예선 탈락을 해버리고 쌍둥이나 마찬가지인 한국의 K9은 무려 세계 최강 독일의 자주포까지 눌러버리고 이번에도 최종 선택을 받게 되었는지 그들은 의아하면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가 터키판 K2 전차인 알타이에서도 발생합니다. 최근 사우디가 새롭게 전차를 도입하려고 하자 같은 중동에 있어 강력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터키는 이걸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정말 공격적으로 사우디 수출을 시도했는데 하필 요 바로 전 한국이 폴란드에 어마어마한 수의 흑표를 수출한 것 그리고 그 첫 배송분을 가지고 유럽 연합훈련에 참여한 폴란드군 외 유럽 국가들의 쏟아지는 극찬 때문에 이미 흑표는 말하자면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같은 최고의 명품 전차가 되어있던 상황에서 유일한 약점이라고 여겨졌던 엔진 즉 그 파워팩마저 최근 국내에서 개발해 처음으로 장착 테스트한 파워팩이 모두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대박 성능을 증명하며 원래 터키 알타이와 대한민국 흑표 사이 저울질을 하던 사우디는 곧 알타이를 아예 그 후보에서도 탈락시켜버리고 조만간 대한민국으로부터 대량의 흑표는 물론 거기에 K9 추가 물량 주문과 함께 레드백까지 포함하는 올 코리안 무기 완전 깔맞춤 구매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마 폴란드 규모에 범접하거나 그를 넘어서는 초대형 패키지 주문 소식이 조만간 전해져 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수출하는 것을 포기한 터키는 대신 이번에 한국에서 새로 개발했다는 흑표 파워팩을 써보니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 좋아 한국에서 구매하여 알타이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이거 물건 팔러 왔다가 오히려 한국 물건만 더 사가게 되는 아름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터키가 뭘 좀 만들어 밖에 나가서 팔려고만 하면 그걸 모두 다 한국에게 밀려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엄청이 아니라 그냥 전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앞서 본 자주포와 전차의 경우에 터키의 신형 장갑차인 툴파도 레드백 때문에 갑자기 찬밥이 되어버렸고 터키 경 전투기 휴르제 또한 한국의 베스트셀러 FA-50 때문에 판매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 우리 잠수함과 천군과 같은 미사일들 또한 터키 무기들과 직접적으로 경쟁 분야에 있으며 또 거의 승률 100%로 모두 다 한국이 이겨버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래저래 터키는 한국에게 기술을 배워갔기에 물론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들과 거의 모든 무기 경쟁 부분이 겹치는 한국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며 이런 우울한 날은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 한창 물이 올라있고 또 수출도 이제 막 엄청나게 가속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터키에겐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힘든 날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해외 온라인에서 보면 터키의 밀떡들이 우리 한국 무기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급발진하며 싸우려고 하는 등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터키도 이제 자국 무기에 큰 관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 같아 보기 좋고 귀엽습니다. 다만 대신 터키는 아직 우리나라가 크게 두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소형 드론 영역에 있어 굉장히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고, 또 최근에는 터키가 국가의 사활을 걸고 개발한 미래 전투기이자 우리 KF-21을 무척 닮았지만 덩치가 훨씬 더 큰 이 칸 역시 무사히 첫 비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앞으로도 칸의 남은 개발 과정도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서 몇 년 뒤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우리 KF-21과 실력 대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고 멋진 승부를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편안하고 여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KF-21과 칸 사이 벌어질 그 승부의 결과를 이미 매우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래도 우리와 형제 국가로 불리는 곳이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 무기의 가치를 알아보고 수입을 해준 고마운 국가이기 때문에 이젠 비록 서로 경쟁자이긴 하지만 행운을 빌어봅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